마우스 오른쪽 평면 사이드에 탭 내야죠. 12번 열고 11번 잠깐 닫아보세요. 그럼 11번도 잠깐 꺾어볼게요. 12번만 띄워놓은 상태에서 얘 그 위치에서 지금 평면 이거 꺾어주기만 하면 되죠. 자, 여기서 밑에 2D로 되어 있는 거 3D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세요. 3D로 바뀔 거예요. 찍고요. 다이나믹 이동. 자,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를 원점으로 두고 여기를 원점으로 두고 이 가운데 휠 가운데 거 잡고 돌리세요. 90 엔터. 한 번 더 엔터. V. 색상 복귀. 자, 솔리드. 마우스 오른쪽 평면. 이게 기울어진 거죠. 자, 여기까지는 안 쫓아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다 제가 사용 레벨을 둡니다. 그 다음에 이거 구멍만 뚫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구멍 가공 마법사로 뚫을까요? 구멍 가공, 홀 가공이라는 걸로 뚫을 거예요. 홀. 10번을 사용 레벨로 두시고, 홀. 단순 8파이. 깊이 8, 24, 25, 24mm. 25mm 할까요? 그냥 25 하죠. 25. 자, 여기에서 평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평면을 여기서 평면 작업 평면을 지금 쓰고 있는 작업 평면을 기준으로 구멍을 뚫을 건지, 아니면 내가 평면 관리자에 등록이 되어 있는 평면으로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 요거 면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 건지. 그럼 임시평면이 만들어질 거예요. 면을 선택을 하면 여기가 임시평면이 잠깐 만들어져요. 그죠? 뒷면으로 넘어갔네요. 뒷면으로 넘어가고, 이 상태에서 여기가 XY, 여기서 뷰에 보면 화살표를 한번 꺼내보기. 축지침 이렇게 XYZ 나오죠? 임시로 나온 상태에서 요거 위치 추가. 여기 엔터. V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다 완성이 됐죠. 마찬가지로 처음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당연히 어색할 겁니다. 당연히 솔리드웍스나 모든 NX처럼 디자인 히스토리는 다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작업을 했고 수정도 가능을 하고 하게 됩니다. 자, 파일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하기 위한 거는 파일을 한번 비교하려고 한번 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모델링상에서 우리가 제일 흔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모델링과 어디가 차이가 있는가 라고 하기 위해서 가공 그룹에서 소재를 스톡을 가공 경로 창에 보면 공작물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작물 모델이란 이 공작물 표시는 체크를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저거예요. 이게 뭐예요? 잠깐만. 이게 이제 우리가 소재로 잡았던, 공작물 설정에 소재로 잡았던 애들. 자, 소재로 잡았던 애들. 자, 우선 지금 위치가 우리가 모델을 비교를 할 것과 위치가 조금 틀려요. 2.5, 2.5 옮겨야 돼. 근데 모델링을 할 때 지금 마캠, 자, 모든 CAD 시스템이 그렇지만 잠깐 들어주세요. 자,
이 지금 솔리드 디자인 트리 안에 있는, 자, 솔리드 디자인 트리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렸던 히스토리가 들어가게 돼요. 내가 여러분들 모델링 프로그램을 써보셨으면 알 거예요. 내가 이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깊이를 수정을 한다던가, 내가 바꿔볼게요. 저만 수정을 한다던가 하고 재생성을 눌러주면 수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렸던 애들을. 그리고 내가 값을 다시 20으로 바꾸고. 자, 근데 이게 있으면 우리가 이거 모델을 옮긴다거나 이동을 한다거나 하면 같이 체인들, 우리가 이걸 그릴 때 썼던 체인들까지 같이 옮겨가야 돼요. 그죠? 수정을 하거나 만지게 되면 얘가 에러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단순하게 다 그렸다 라고 하면 그냥 내가 이 모델만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냥 이걸 깨야 돼요. 모델 수정에 히스토리 제거라는 기능으로 내가 여기서 그린 거지만 내가 여기 있는 히스토리를 없애버릴 거다. 없애고, 없앤 상태는 뭐예요? 다른 CAD 프로그램에서 불러들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워낙 편하게 수정하는 게 워낙 편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날려도 상관없어요. 히스토리 제거 누르고 바디를 찍고 완료를 눌러주면 얘가 그냥 바디 한 덩어리로 바뀌게 돼요. 그럼 내가 옮기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관련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그 아까 얘를 그리기 위해 했던 스케치들도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옆으로 조금 옮겨 볼게요. 왜냐면 시뮬레이션 원점이 1차 원점이 여기였잖아요. 원점이 여기였는데 모델 비교를 하면 모델은 똑같은 데 다 갖다 놔야 되니까 10번에서 찍고요. 10번에 갖다 놓고 다 찍고 이동 평행 이동. 어디 갔냐? 이동 평행 이동. 이동에 갈게요. 이동 메뉴에 이동 평행 이동. x-2.5 y 이동으로 할 거예요. 복사가 아니라 y-2.5. 라고 V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오케이. 모델을 비교를 할 때는 시뮬레이션을 건들지는 않아요. 그냥 바깥쪽에서 비교를 하는 게 좋거든요. 3D 할 때 보통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2D보다는. 그래서 가공 경로창에 가서 얘네들에 대한 스톡을 뽑을 거예요. 재료. 우리가 3D 할 때는 스톡을 계속 뽑아줄게요. 그러니까 황삭하고 베꾸고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 또 황삭을 하고. 요즘 컨셉이 다 그런 식이라. 요즘 3D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부분 소재를 기반으로 닦아요. 황삭을 어떻게 쳤느냐? 그거 기반으로 소재를 빼고 거기에 나머지 잔사 계속 추가해서 모든 CAD들이 요즘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더라고요. 가공 경로창에 공작물 모델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룹을 다 선택하고요. 들어가서 자, 공작물의 정의. 자, 이건 이제 소재 초기 공작물 형태인데 사각으로 다시 한번 사각이나 모델링이나 뭐 이거를 정의를 해줘도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공작물 설정을 했던 거 있잖아요. 처음에 그걸 기반으로 그럼 사이즈가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공작물 설정을 했던 애를 기반으로. 그리고 원본 작업이 얘가 되고요. 가공 경로에 대한 공차인데 0.1로 되어 있는데 0.05로 할게요. 네, 0.02호 단순하니까 100분의 2호 나와도 되겠다. 단순하니까 2호 놓고요. 자, 공작물 모델 비교에 갑니다. 그리고 공작물 모델 비교라는 창을 열고 파트 모델을 선택을 해요. 파트 모델 모델링 그리고 확인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럼 얘가 V를 누르면 비교를 해서 가공이 된 데와 안 된 데와 지금 0.5가 넘게 차이가 나는 구간, 100분의 5 안에 들어오는 구간에 대한 색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줄게. 이제 가공 여유를 얼마를 줬느냐를 표시할 수 있게 확인 한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지금 모델을 좀 치워봐야 돼요. 지금 모델하고 겹쳐 있으니까 레벨에 1번으로 잠깐 가고요. 자, 이게 초록색이 내가 준 공차 안에 들어오는 앰들입니다. 빨간색은 내가 공차 안에, 왜냐면 여기 작업 아직 안 했잖아요. 예? 여기 작업 안 하고 뒤에 단 작업 안 했고 하니까 빨간색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전에 했던 모델을 기반으로 어디는 스펙 안에 들어오고 어디는 스펙 안에 안 들어온다, 뭐 이런 걸 확인을 하기 위한 거죠. 근데 거의 3D를 형태를 확인을 하기 위한 거지, 우리가 뭐 부품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얘를 치울 때는 이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선택된 작업 경로 확인이라고, 내가 선택한 것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다른 공정을 선택을 하면 치워져요. 예? 얘도 그냥 공정의 일부분이니까. 그리고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도 나는 지금 치우고 싶어, 그럼 Alt T를 누르면 화면에 찍고 Alt T를 누르면 사라질 겁니다. 아이고, 왜 안 찍히지? 안 되네요. 요거예요. Alt T가 요거예요. 근데 그냥 보통 요걸로 하고 찾게 됩니다. 선택한 공정만 표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보통 이제 3D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계속 3D를 할 때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계속 물고 늘어져요. 황삭 치고 또 빼고, 중삭하고 또 빼고, 그거 기반으로 계속 툴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앞에 모델을 기준으로 나머지 툴 패스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한 김에 시뮬레이션에서 바이스랑 기계 한번 넣고 뒷면 까보도록 할게요. 뒷면 까고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형 배열부터 뭐 이제 이게 이제 지금 평면상에 했지만 시뮬레이션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랑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그랬으니까 바이스 하나 또 그려볼까요? 뒷면 해야 되는데 레벨 13번에 요즘에 일을 안 해서 바이스가 몇이었는가 기억이 안 나지만, 자, 와이어프레임 사각형 그리기. 자, 여기 원점 기준으로, 자, 뷰에서 지금 걸리적거리니까 이것도 화살표 잠깐 치울게요. 자, 여기서 원점 찍고 바이스 뒤가 대략 얼마나 하면 될까요? 위쪽으로 한 100mm 하고, 밑으로 옆으로 160짜리, 바이스가 160이죠? 이 정도? 뒤에 고정 쪽 확인. 그 다음에 이동조 쪽, 이거 그냥 복사할게요. 이동조 쪽 찍고, 이동 평행이동으로 Y축으로, 자 따라서 얘를 Y축으로 이동 평행이동, Y축으로 복사, 마이너스 한 300mm 벌려놓을게요. 복사. 자, V 색상 복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바이스 밑에 바디, 다시 보내드릴 겁니다. 다시 이거 하고 보내드리고, 한번 이런 거다라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할 때 치공구를 넣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시면 돼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이따 선형 배열이 정말 선형 배열이랑 다른 게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3D를 당연히 안 나왔기 때문에 어려워야 정상이에요. 화면을 돌리고 Z 밑에다가 스케치를 할 거예요. 그때는 밑에다가 이 하단부에
Z축 높이 설정에다 마이너스 60을 넣으세요. 찍고 마이너스 60. 지금 이 상태에서 또 마이너스 60을 넣은 상태에서 오스냅을 여길 걸을 건데 여기 걸리면 위쪽에다가 스케치가 돼요. 왜냐면 급 오스냅 XYZ가 잡히니까. 근데 나는 2D로만 지금 입력한 마이너스 20인 V에 스케치를 할 거다. 오스냅은 내가 선택한 창은 여기가 걸치더라도 밑에다가 그림이 그려질 거야 라고 하는 건 여기를 다시 2D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클릭해서 2D로 잡아주세요. 또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를 그려주세요. 사각형으로 다시 한번 여길 기준으로 이 모서리 기준이에요. 마이너스 160에 마이너스 500mm만 할까요? 550. 네, 550. 마이너스 160에 마이너스 550. 그러면 스케치가 밑에 걸려요. 밑에 걸리죠? 오스냅은 이게 뭔 의미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3D인 상태,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스냅 포인트가 여기를 내가 클릭을 하면 여기가 걸리잖아요. 여기에서 스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2D로 바꾸고 Z-20인 평면에 그릴 거다. 그 대신 내가 포인트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 거다라고 하면 밑에 그 스케치가 되는 거예요. 자, 솔리드에 돌출가합니다. 20번에 그러니까 이번 바이스 20번 치공구를 넣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20번. 자, 솔리드에 돌출가입니다. 돌출. 밑에 바디 먼저 튀어나오게 할게요. 이거 얼마나 튀어나올까요? 밑에 방향으로 한 50mm만 60mm 튀어나왔나요? 한 60mm만 할까요? 60mm 적용. 그리고 체인 요거 잡으세요. 요거는 요거 먼저 할까요? 요거 하고 엔터. 여기다가 60 바디 생성. 단독 바디예요. 얘랑 따르게 바디 보디 생성. 그러면 V를 누르면 얘 바디 따로 하나, 얘 바디 따로 하나. 그죠? 따로 얘랑은 합칠 거예요. 고정조니까. 돌출 보스 추가. 보스 추가라는 얘기는 이 바디에 얘를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찍어보면 한 덩어리가 됐죠. 한 덩어리가. 자,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얘 마찬가지로 디자인 트리가 또 생성이 됐겠죠. 여기 바디에 대한 디자인 트리 필요 없어요. 자, 디자인 트리 필요 없으니까 모델 수종의 히스토리 제거 하나 알려주세요. 히스토리 제거 얘랑 V 히스토리 제거 얘랑 완료 눌러주고 그러면 다 날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레벨에서 13번 이 스케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상태가 되죠. 없는 상태가. 자, 여기서부터 또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알고 있으면 나중에 쓸 일이 있고, 왜냐면 다음 주나 제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보여줄 거예요. 왜냐면 치공구가 들어가서 이 간섭들을 피할 때 간섭 체크를 해야 되니까, 기가 안 보이니까. 자, 가공 경로. 자, 공작물 설정창, 공작물 설정창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공작물 들어와 있죠? 얘 좀 내려야겠다. 깜빡했네. 우선 좀 내려놓고 할게요. 여기서 아까 밑에서 올려도 되는데, 얘를, 자, 우리가 Z가 20.5까지 가잖아요. 찍고 21mm 내릴게요. 이동, 평행이동. 마이너스 21. 이동. 복사가 아니라 이동.
V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복잡한 거 할 때는 시공구랑이 다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폴더도 다 그려야 되고 간섭이 정면에서 보이는 데면 상관인데 안 보이는 데들이 작업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바이스 높이를 내려놓은 이유는 재료상 원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바이스를 자 해볼게요. 이제 보기만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거 하나 그려 놓으시고 얘만 이제 복사해 놓고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여기 공작물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어디 보자. 여기 보면 시공구 설정이라고 작업 고정구, 작업 고정을 하고 레벨에 제가 이제 1번에 있는 레벨을 잠깐 켜보세요. 왜냐면 여기까지 얘 가야 되니까. 다시 머신 그룹 설정이라는 창 레벨에 1번 키고 여기 다시 클릭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고정구를 활성화하고 솔리드나 레벨 20번을 통짜로 답던지 레벨을 추가해서 20번이라고 입력을 하던지 20번을 체크를 하던지 아니면 뭐 파일이 있거나 스텝 파일이나 STL이나 뭐 파라솔리드 파일이 있거나 아니면 선택 추가해서 얘랑을 식으로 넣을 거다 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솔리드 2개가 들어오게 되죠. 당연히 모델링 있으면 면의 정렬, 면을 찍고 이동쪽 같은 경우에 면을 찍고 여기를 찍으면 여기로 갈 거예요. 근데 모델링이 없는 상태니까 다이나믹 이동으로 그냥 올릴게요. 찍고 그 대신 찍어주세요. 그리고 원점을 얘를 옮길 거니까 옮길 애를 찍어주세요. 엔터. 화살표가 나와요. 그죠? 여기 끝을 기준으로 하고 자, 여기 끌어다가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가 원점이니까 2D니까 이게 3D로 했으면 위에까지 갈 텐데 지금 밑에가 2D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갈 거예요. 바이스 소재 상태까지 끌어놓은 거죠. V. 여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 알고 나중에 해보면 됩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꼭 알아야 되는 건 중요하다고 꼭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가공 경로 시뮬레이션을 볼게요.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클램프나 볼트나 치구가 있으면 치구 모델링을 집어넣어서 간섭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바이스만 그렸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계 시뮬레이션을 기계까지 같이 보겠다면 기계 시뮬레이션을 클릭을 하면 기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왜 안 나오지? 다시요. 여기서 공작 기계를 설정이 안 돼 있나? 잠깐만요. 삼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건 기계 캠상의 내부 시뮬레이션이고요. 어차피 출력이 나가는 기계와 출력이 나갈 땐 G코드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기계 시뮬레이션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모의가고 들어오죠? 기계 시뮬레이션 누르면 여기까지. 이 기계 설정까지 당연히 ST 파일로 모델 설정까지 다 잡아달라 그러면 잡는데 솔직히 마스터캠은 PP에서 어떻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뭐 자신감이 넘치면 당연히 베리컨 얘기나 이런 건 꺼내지도 않겠지만 맨날 베리컨 얘기하고 보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않습니다. 네? 자.
할 수 있죠. 대충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근데 이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딱 치구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치구까지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치구가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몰라도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레벨에 가서 2번 작업부터 마저 이어나갈게요. 2번 요거 선택 빼고요. 2번 레벨에 보면 1번 작업했고 뒷면 해야죠. 뒷면 2번 작업해야죠. 시작하도록 할게요. 2번 뒷면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공정하고 같이 엮이면 안 되니까 가공 그룹을 하나 만들어줘요. 자, 여기서 만들면 밑으로 떨어지고요. 머신 그룹에서 만들어야 얘와 동일한 그룹 하나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룹 창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그룹에서 머신 그룹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그룹에서 새 가공 그룹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 이름을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바꾸셔도 되고, 이 상태로 하고 1번은 당분간 치워 놓을 거니까 뚜껑 닫고 여기 화살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2차 그죠? 자, 모델링 한 거는 모르셔도 되고 이제 다시 가공 경로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면을 쳐야죠. 면을 치고 커터로 그냥 칠게요. 엔드밀러 안 치고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자, 공정이 내가 체인만 다시 잡아줘도 상관없어요. 얘를 한번 그걸 한번 해볼까요? 다시 만드셔도 되고 공정이 비슷하다. 나갈게요. 공정이 내가 면을 까네. 그 다음에 윤곽으로 항상 안쪽 포켓 딴 다음에 윤곽 돌리네. 그죠? 그 다음에 정삭은 요거죠. 요거 위에 단 잠깐만요. 마이너스 8 맞아요. 내가 비슷한 공정을 쓴다라고 하면 화살표를 밑에다 놓고 가기 싫다. 그럼 내가 다시 잡아줄 수 있잖아요. 면 깐 거. 자, 1번 공정. 면 깐 거. 그 다음에 황삭 돌린 4번. 그 다음에 정삭 돌린 8번. 그 다음에 면치한 81번. 아니 9번. 그 다음에 못따기 한 12, 13번. 체인만 다시 잡아주면 되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고 체인만 내용은 같으니까 여기서 바꿔주셔도 돼요. 여기서 내용만 체인만, 왜냐하면 체인 위치가 틀리니까 체인 전체 다시 끝나고 나서 다시 파일도 보내드릴게요. 하고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여기를 찍어주세요. 면 한번 황삭 한번 정삭 한번 치겠죠?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내용이 똑같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공정이 비슷한 공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이 앞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앞공정뿐만이 아니라 보통 쓰다가도 컨트롤 C V에서 많이 체인만 다시 잡아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16번은 이 안에 돌리는 건데 지금 위치가 안 맞을 거예요. 왜냐면 체인이 틀리니까. 왜냐면 원점이 틀리잖아요. 여기서 체인
전체 다시 여기 가운데 기준으로 위에 하고 마이너스 확인 재생성 요게 재생성 마이너스 8 7.9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윤곽 요거 정사 가는 거죠. 마우스 왼쪽 마우스 오른쪽 전체 다시 여기에 위에 재생성 여기 두 번 하나 두 바퀴 그 다음에 요거 면치 센터로 찍는 거죠. 이렇게 위치가 틀리니까 마찬가지로 도형 왼쪽 버튼 여기서 마우스 이거 홀에 갖다 놓고 마우스 우측 버튼 전체 삭제 오노 마스크 찍고 윈도우 V 재생성 자 모델의 못따기 이건 평면 찍었던 거죠. 두 번째 거 이거 시계 방향 이거 시계 위에 시계 반대 방향 체인 마우스 왼쪽 마우스 오른쪽 전체 다시 체인 자 얘는 시계 방향 가운데 기준으로 위에 얘는 시계 반대 방향 가운데 기준으로 위에 그죠? 확인 못따기 하고요. 파일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만 얘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전체 다시 여기서 위에를 클릭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동일하다 라고 할 때는 복사를 하고 체인만 다시 잡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게 돼요. 그럼 뒷면 했죠? 뒷면하고 홀만 마저 뚫어 볼게요. 홀을 하나 마지막 공정 시뮬레이션을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게 프레임상으로 작업 평면상으로 위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보려면 조금 귀찮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려면 이제 평면을 새로 만들어서 작업 평면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작업을 하던가 아니면 STL을 갖다가 옮겨서 작업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봐야 돼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2D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마스터캠을 선호를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D CAD가 스케치가 있을 때는 보통 레벨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단 시뮬레이션 보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레벨 3번까지는 따라오세요. 저랑 순서가 안 맞든 따라오세요. 마우스 우측 버튼 그룹에 가서 새 가공 그룹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중요한 거 할 때는 제가 파일 다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가공 경로 그룹이 하나 더 만들어졌을 겁니다. 레벨 3번에 갑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가공 경로 드릴 가공 자 원어 마스크 찍고 드로잉 엔터 드로잉
V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공구에 갑니다. 자, 센터 어디 갔냐? 12번 챔퍼밀로 81. 얼마 내려가죠? 아까 동일하게 M8이니까 제로 상단 0부터 마이너스 4.2 정도 할게요. 8.48 정도의 못따기를 주고 NC를 찍고요. 저 하고요. 자, 컨트롤 CV 하십니다. 컨트롤 CV. 자, 파라메타에서 몇 번이었죠? 공구에서 6.88 드릴, 세그먼트 73, 뭐 사물 루턴 마이너스 23mm 될까요? 확인 한번 눌러줄게.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들어갈게. 그 다음에 이거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컨트롤 CV 파라메타 공구 M4 M8 탭 절삭 파라메타. 자, 84로 바꿔주시고 탭 사이클 Q 바꾸시고 링크에서 플러스 3mm 21mm 해서 이렇게 V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통 쓰실 때 이렇게 쓰게 구분을 했어요. 레벨 1번에 1차 하고 가공그룹,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얘를 출력, 그죠? 54, 뭐 1차. 그 다음에 얘를 2차 출력, 얘를 3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씁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사용을 하세요. 근데 이 상태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볼 거예요. 이제 선행 배열에서 같은 걸 반복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좌표기를 바꾸는 방법,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출력이 나가게 되면 뭐 당연히 코드는 정상적으로 나오죠. 나오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 어디 갔냐, 공작물 설정에서 원점을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치공구는 치워버릴게요. 우선 놔둘게. 얘를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나면 또 재료가 나오죠. 그죠? 그렇다고 뒤에 한 거를 해봐야 뒤집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시뮬레이션이 되지가 않아요. 그죠? 이거를 하려고 하면 평면을 다 일일이 만들어서 같은 방향으로 하는 걸 또 한번 이따가 해볼 거예요. 3D 모델링으로 갖다가 한번 해볼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천은 드리진 않지만 내가 꼭 2D밖에 없는데 꼭 시뮬레이션을 앞뒤로 확인하고 싶어, 뒤에 세변,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얘가 어떤 경우에도 쓸 수 있냐라고 하면 압출 소재 그나 다이캐스팅 소재 할 때도 모델링 베이스 기반으로 소재를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사용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미 가공이 되어 있는 소재들, 선반을 갔다 온 소재라든가 그럴 때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아까처럼 모델링이 있는 상태를 불러들인 다음에 스톡 설정을 할 때, 공작물 설정을 할 때 요거를 선택을 하면 걔가 소재가 돼서 들어올 거야. 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요걸 한번 바꿔볼게요. 1차로 한 얘를, 이 공작물 얘를 STL 파일이나 모델로 내보내 볼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공작물 모델 창에서 여기서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파일로 내보내기를 하면 우리가 STL 메시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3D 프린터 할 때 쓰는 파일 STL로 내보낼 수 있어요. 얘를 내보내기를 하면 이거를 STL로 내보낼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공작물에서 얘를 찍으면, 공작물에서 얘를 잡으면 얘가 또 STL로 레벨에 존재를 하게 돼요. 근데 우선 얘에서 혹시나 모르니까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파일로 내보내기, 바탕화면에 얘를 찍고요. 바탕화면에 얘가 T라고 TSTL로 내보낼게요. 저장. 자, STL 파일로 내보냈어요. 내보냈고 파일로 한번 불러볼게요. 왜냐하면 위치를 옮겨야 되니까. 레벨에 10번에다 21번, 100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100번에다 쓸 거니까. 여기에 추가를 할 거는 파일에 연결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야 더해져요. 연결. 원래는 이제 창을 두 개 열어서 컨트롤 C V 하면 되는데, 연결이라는 기능을 눌러서 바탕화면에 STL을 선택해 주세요. 요거를 열기를 눌러보세요. 연결된 레벨, 활성화된 레벨. 지금 연결된 레벨은 원래 존재하던 레벨로 갈 거냐? 아니, 난 지금 100번을 켜놨으니까 100번으로 보내 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선택을 하고 뒤집을 수도 있는데 우선 불러놓고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0번에 이게 들어온 겁니다. 모델이. 근데 얘를 손을 좀 봐야 돼요. 왜냐? 이건 설명만 들어도 돼요. 얘를, 왜냐면 우리가 평면을 잡고 평면에 대한 좌표를 옮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죠? 이거는 놔두고 여기 있죠? 이거에 들어온 거예요. 옮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위치 그대로 들어봐야 시뮬레이션 위치가 똑같죠. 돌려야 돼요, 모델링은. 그러면 제가 레벨에 가서, 제가 레벨 100번에 가서 찍고 바운딩 박스를 자꾸 돌려도 되고, 3D로 자꾸 돌려도 되고, 이렇게 자꾸 만들고 와이어프레임 만든 다음에 돌려도 되고, 나는 위치를 아니까 제가 원하는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드로잉하고 와이어프레임 이동해, 다이나믹 이동으로 잠깐 저만 해도 되고요. 따라오세요. 찍고요. 자,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를 돌립니다. 여기 잡고요. 가운데 잡고 180도. 그리고 한 번 더 엔터를 내서 확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Z가 내려와야 돼요. Z를 잡고 당겨서 20mm를 내려주고 엔터, 한 번 더 엔터 쳐줍니다. 자, 원점이 지금 2.5mm가 뒤로 가야 이면이 아대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X는 이쪽 면이 아대니까 원점을 그렇게 그렸으니까 72.5mm가 가야 돼요. 뒤로는 이 상태에서 뒤로는 Y쪽 갔다가 당기고 2.5 엔터, 한 번 더 엔터. 자, 옆으로 가야 되니까 얘를 잡고
마이너스 72.5 엔터. 아이고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네. 72.5 엔터. 한 번 더 엔터 하고 V를 눌러 주셔야 내가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하는 원점에 갖다 놓은 거예요. 바이스 뒷면 아래. 제가 바이스가 20번에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여기는 뭐 높이가 당연히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델링을 갖다 놓든 STL을 갖다 놓든 하시고 가공 여기에서 가서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보기만 해.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따가 할게요. 밤 식사하시고 나서 할 게 중요한 거고. 공작물 설정 창에 가서 여기 보면 선택 창이 있어요. 파일이나 아까 STL 파일을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파일을 열던가 아니면 선택하는 창을 누르면 솔리드나 스텝 파일 닫혀 있는 형태면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메시 형태로 들어옵니다. 여기다가 우측 버튼을 누르고 현재 내가 지금 이걸 소재로 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 선반물 모델링 갖다 놓고 거기다가 내가 가공 추가하는 거. 그죠? 예, 뭐 솔리드를 갖다 얹어 놓고 뭐 다이캐스팅이라든가 압출제에서 가공을 해야 되는 것들도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 소재로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돌 체크를 한다는 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확인. 하고 이제 이거 시뮬레이션 돌아가면 바이스 위치는 조절 안 했기 때문에 바이스는 그대로 나올 거예요. 나오죠? 여기서 면 까고 돌리고 정삭하고 면치하고 그 다음에 못따기 하고 하면 고정구 치울게요. 앞뒤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이따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평면을 만들고 이거를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또 모델링이 있어야 또 편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해서 앞뒤로 확인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얘도 모의 가공을 한 걸 갖다가 파일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STL로 내보내고 다시 불러서 파일 비교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뒷면까지 해봤어요. 귀찮으니까 사이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사이드는 마찬가지로 아까 그 놈을 또 내보내고, 여기 뭐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 창에서도 내보내는 게 있어요. 시뮬레이션 아까 그거를 공작물 설정에서 출력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도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파일 비교가 되나? 하고 나면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STL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어디 갔냐, 어디 저도 하도 안 돼. 어디 갔냐,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요걸로 저장을 하면 지금 이 시뮬레이션 한 파일도 그냥 STL로 저장이 돼서 아까처럼 또 불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공작물 비교는 내가 이쪽에서는 안 눌러봤는데 여기서 뭐 모델을 찍으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되네. 여기는 이게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했고요. 이렇게 해서 했고, 어디 봅시다. 이제 쉬었다가